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보수적이지만 매우 확실한 투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기대하는 그 엄청난 수익, 그것은 이룰 수는 없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월등한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종목을 무엇을 살까, 이 종목은 호재가 무엇인가, 악재가 무엇인가, 또 뭐가 터졌나 전전긍긍 하는 날이 많고, 그죠?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또 시장 전체의 악재, 호재도 봐야 되겠죠. 금리를 인상하니 안 하니, 원자재 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종합주가 지수는 언제나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또 기준이 없는 분들은 또 피를 말리게 하고 있죠. 나는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 거야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종목, 지수 계속 이렇게 이 흔드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은행 이자 이상만큼의 수익을 원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날 하루짜리 일봉 차트이고요. 이렇게 한번 크게 볼게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폭락이 나왔고, 작년 3월경, 그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선 유례없는 급등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 많은 또 신규 투자자들도 야, 주식을 돈 버는가 보다 하고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 찍고 좀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그죠? 자, 조금 더 늘려 볼게요. 여기는 2008년입니다. 바로 세계 경제 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모습이죠. 여기도 엄청난 폭락이 오고 난 다음에, 이때도 폭락 다음에 역시 또 급등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간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1, 2, 3, 4, 5, 6, 한 5, 6년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한번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폭락을 하고 다시 이 고점을 회복하고 또 추가 상승이 이렇게 이번에 나왔죠. 자, 더 넓혀 볼까요? 한눈에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주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압축이 되었죠. 여기가 다시 코로나 때, 여기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입니다. 자, 그 전으로 보니까 2008년 리먼 사태 이전으로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었고, 그 전에 저점은 여기고, 그 전에 저점은 자 여기죠.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1997년 8년 IMF 사태 때죠. 폭락을 하고, 역시 또 IMF 사태가 뭔가요? 국가 부도예요. 그죠? 국가가 부도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여기에 저점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고 계속 저점은 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미국이 망할 것처럼 했는데 이 저점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저점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최대로 넓히니까 1980년도부터 보여지네요. 자, 80년대 우리나라 한참 급성장할 때 지수 함께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여기 밑에 있던 밴드를 뚫고 올라오고 두 번 다시 여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몇 달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주가 지수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하지만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보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점은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폭락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면은 자산의 가치가 늘어납니다. 바로 주식, 부동산, 금, 은 등은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요것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원화와 달러가 가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적금을 들면 안 되고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긴 기간을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것, 통화 원화의 가치는 내려간다는 것. 30년, 4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지금 1억 가지고 있다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50년 전에 1억과 지금 1억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50년 전에 1억은 강남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죠? 지금 1억 가지고는 강남 아파트 월세 보증금도 못 냅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과
이렇게 폭락이 온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계속 올리고 결국에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폭락이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결국 올라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초장기 매매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나의 안전한 자산을 불리는 그런 행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매달 30이든 50이든 적금을 넣는다면 적금 대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 주식에서는 코덱스가 있습니다. 자, 코덱스를 검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품 정보에 전체 운용 상품 이렇게 들어가면 코덱스 2차 전지, 운송, 뭐 원유 선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 무슨 종목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이것은 펀드입니다. 펀드. 상장되어 있는 펀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가입과 해지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 상장되어 있는 펀드.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투자 종목은 이것을 운용하는 코덱스에서 자동으로 여기 2차 전지 산업에는 어느 종목을 선택해서 넣을 것인가 전문가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 놓는 것이죠. 자, 국내 주식 들어가서 그러면 전체보다는 이제 시장 지수를 보는 것이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코덱스 코스피,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피 대형주, 코덱스 코스피 100, 코덱스 코스닥 150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TF라는 것이죠.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상장되어 있는 펀드.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코스피 전체가 될지 코덱스 200, 상위 200 우량주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 대형주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코덱스 200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 수익률 기준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1년간 이 펀드에 매월 30만원 투자했다면 총 투자 금액은 360만원이고 평가액은 474만원으로 수익률이 31%. 자, 1년에 31% 수익이에요. 물론 과거 1년 동안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를 때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잘 챙긴 사람은 훨씬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겁니다. 31%가 아니라 50, 100, 200%를 가져간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많고요. 그것을 바라고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를 깠는데 1년 수익률이 30%가 되냐? 이것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용 계좌를 하나 놔두고 확신이 없다면 다른 계좌에서 적금 대신 이렇게 사모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계산기 바로 가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최대로 보니까 5년짜리가 있는데 5년으로 하고, 자, 5년간에 뭐 3천만원 모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5년간 3천만원이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적금이다 생각하고 부으면은 5년에 3천만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투자 비중 입력하기 들어가서 여기 대표적인 업종이나 지수 ETF예요. 보시면 코스피, 자, 인버스 200, 배당 성장주, 자동차, 반도체, 건설, 보험, 차이나, 일본, 골드, 금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콩, 국채 선물, 구리, 은, 국고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투자 비중이라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나는 코덱스 200만 우량주만 하겠다 하면 요것만 해도 되고, 뭐 배당주도 함께 하고 싶다, 뭐 또는 뭐 원자재, 구리 또는 뭐 골드, 은도 같이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비중을 본인만의 비중을 또 나눌 수도 있겠죠. 우선은 우량주 위주인 이 코덱스 200에다가 100%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년 동안 대략적으로 한 1100주 이상 매수가 되고 투자 원금은 약 3천만원, 평가 금액은 4,700으로 수익률이 5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 뭐 1%, 2%죠. 5년이면은 뭐 10%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뭐 적금 어디 들겠어요? 적금 넣으면은 3천만원이 이자 받아가지고 뭐 한 3,100만원 되나요? 3,200만원 되나요? 뭐 적금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별 차이 안 나잖아요. 5년 지나도. 그죠? 그런데 57% 수익, 무려 1,700만원을 더 가져가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런데 또 유의해야 될 것은 장기간에 몇 년 동안 박스권장이라든지 하락장으로 간다면은 몇 년 동안 여기대 투자했으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년 차트 보셨잖아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 내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지수가 재미없다, 시장이 재미없다, 수익도 재미없어요. 수익 볼 곳도 없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일 겁니다. 하지만 5년, 10년 지나면 또 올라와 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내려가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보장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긴 시간 동안의 상승이라는 이 원리, 인플레이션 원리가 알면은 뭐 일부는 공격적인 개별 투자를 하더라도 또 일부는 안정적인 투자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 방법은 본인만의 스타일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달 적금식으로 30, 50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큰 수익,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바라려면은 또 다른 방법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코덱스 200 차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긴 시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올랐죠, 그죠? 최대로 하니까 2002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80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일봉 말고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칸 하나하나가 1년이죠, 그죠? 5년, 6년, 7년, 8년, 16년, 17년, 20년, 21년 1년마다 이렇게 끊어지는데, 자 보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락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1년의 폭락, 또 1년 중에 한 번 이렇게 크게 음봉,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 크게 하락, 1년에 한 번 또 크게 하락, 1년에 한 번 하락, 코로나 때도 큰 폭의 하락. 자, 물론 이렇게 바닥에서 항상 살 수는 없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세보다는 쑥 이렇게 내려갔을 때 1년에 한 번 내가 1년 동안 잘 모아뒀고 1년에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이 360만 원이잖아요. 그죠? 매달 30만 원씩 다른 은행 계좌에 좀 모아두었다가 지수가 1년 중 좀 많이 내린다 싶을 때 그때 사면은 매달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수익률은 더 커질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감을 한번 받으셨다면 또 본인만의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코덱스 200 우량주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곡물도 있고 미국 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산업이나 업종이나 지수의 전체를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게 ETF로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몇 달, 1, 2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보고 차곡차곡 안전한 나의 자산을 모아갈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 노후 플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